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박싱데이 이전에 중간 점검하는 컨텐츠, 이번 영상은 맨유편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현재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승점은 18점입니다. 5위와 동일 승점이에요. 저 18점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든지 두세 계단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FA컵은 생존해 있는 상태고요. 리그컵은 그림즈비에게 PK를 지면서 탈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대항전은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들, 일단 맨유가 리그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비해서 확실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리모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죠. 맨유가 시즌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시간을 겪었고 경기력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리그 3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계속해서 패배했던 토트넘 상대로 승점을 원정에서 챙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그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통계가 바뀌고 있죠. 롱볼의 비율이 늘어난다든지 시퀀스당 패스 횟수가 감소하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다이렉트하고 조금 더 빠른 전환을 강조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팀에 비해서 부상 관리도 월등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세주코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수가 지금 출전 가능한 상태고요. 심지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맨유가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뎁스라든지 스쿼드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들,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유럽대항전 및 리그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경기가 안 풀린다든지 흐름을 바꿔야 될 때 교체로 보통 그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교체에서 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선수들 중에 좀 괜찮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잘 안 생기죠. 그럼 주전 선수들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 팀에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도 되게 잘하고 챔스에서도 4강까지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을 보자면 저는 페란 토레스 같은 서브 선수들이 되게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에는 믿을 만한 서브가 없다는 거,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두 개 대회만 집중하는 팀 치고는 압도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맨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하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 체력적 우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서로 체력을 소모하는 양상으로 게임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볼 위주의 게임이 아닐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맨유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맨유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봤고요. 감독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모림이 3백 포백 이런 게 저는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걸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모림은 3백이라는 게 확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사실 3백이 꼭 3-4-3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톱 형태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 3백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선수를 바꾸면서 포메이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3-4-3은 유지하고 자리만 갈아 끼우는 듯한 교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승리를 챙기는 법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는 공격 과정에서의 마무리 퀄리티가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맨유가 결국은 지난 시즌에도 XG 값으로 치면 득점 기회를 꽤 많이 만들었던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득점이 많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요즘 보면 공격 과정에서의 마무리 퀄리티, 골 결정력 이런 것들은 저는 꽤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아모림이 지시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 최근에는 지지 않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사실 토트넘전도 거의 질 뻔했고 노팅엄전도 어쨌든 지진 않았으니까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승점을 챙겨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물론 아직까지 100% 신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공격수 3톱에 4천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골키퍼 그리고 유럽 대항전 없이 시즌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아모림이 리그 순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꽤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엔 성적을 내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입생 평가입니다. 첫 번째 세슈코인데요. 세슈코는 맨유에 없는 유형이라서 저는 뭐 지금 당장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르크즈가 있지만 지르크즈는 공중볼에 엄청나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 경합을 적극적으로 뛴다기보다는 발로써 그 공을 잡아놓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세슈코는 공중볼 경합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니까 이런 것들은 맨유에게 없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제 세슈코가 골결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베모고요. 은베모는 맨유 최고의 영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에서는 가장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최고의 피니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은베모가 있기 때문에 또 맨유의 이런 식의 역습 전술이 잘 먹혀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또 은베모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냐입니다. 쿠냐, 경기 중에서 볼 잘 다루는 능력, 뛰어난 개인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고 났을 때 저는 조금 더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을 풀었을 때 저는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쿠냐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멘스입니다. 라멘스 역시 맨유 최고의 영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뭐 아직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골키퍼라는 선수의 특성상 뭐 큰 부상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평정심만 유지하면서 지금의 퍼포먼스 유지해준다면 저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은 디에고 레온입니다. 레온은 레프트백으로 데려왔지만 사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경기 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의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은베모입니다. 은베모는 맨유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영입이자 지금까지 맨유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골을 잘 넣는다는 게 가르나초, 호일룬 이런 선수들 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압박의 에너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라멘스입니다. 라멘스는 풀로 뛴 건 아니지만 나올 때 존재감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공중볼 처리하는 거라든지 슈팅을 잡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자신이 돋보이는 그런 세이브를 보여주는 걸 원하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방어하는 걸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멘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더리우트입니다. 더리우트는 모든 경기 가장 균일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괜히 리그 베스트를 탄 선수가 아니고요. 이번 시즌 맨유의 수비 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 3입니다. 첫 번째는 도루구입니다. 도루구 최근의 모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포텐이 확실한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도루구가 사실 맨유에서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조금 더 공격 능력이 좋은 윙백처럼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 정도 느낌이 저는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루구는 그래도 평가가 될 만큼 많이 뛴 선수 중에서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로고요. 달로도 맨유 실점에 결정적인 실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로가 아쉬울 때는 위치 잡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달로는 맨유 팬 입장에서는 막 싫어할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테나우 때 달로가 정말 부상 없이 많이 뛰면서 소위 말하는 갈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맨유가 레프트백에서 좀 고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가르테고요. 우가르테는 나왔을 때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어려운 선수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카세미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풀타임은 좀 어렵거든요. 이랬을 때 좀 우가르테가 치고 올라와 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면 딱 좋은데, 우가르테가 나와가지고 뭐 수비적인 건 얼추 한다 치더라도 볼 플레잉이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가르테가 지금으로서는 맨유에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단 총평입니다. 맨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만 개선하면 저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맨유가 초반에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 현지에서도 아모림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좀 의심 어린 눈초리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분위기 반전시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아모림이나 선수단의 멘탈을 칭찬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전반기 빅6 상대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이제는 조금 난이도 높은 게임들은 줄이면서 정말 승점을 수확해야 될 시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맨유의 승점이 얼마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도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맨유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